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27명, 오사카와 교토에서 각각 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64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3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2명, 홋카이도에서 1명, 총 5명 사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3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47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에서 70대까지의 남녀 2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에서 30대가 총 21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27명 중 10명은 유흥가 관련 감염으로 유흥가에서의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남성과 80대 여성 총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619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6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0.1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35.1%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69배로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알 수 있는 항체 검사에 대해서厚生노동성은 이달 1일에서 7일까지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 많은 도쿄에서 1971명, 오사카에서 2970명, 그리고 인구 대비 감염자가 적은 미야기에서 3009명을 무작위로 추출된 대상에 대해 항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도쿄 0.1%, 오사카 0.17%, 미야기에서 0.03%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도시에서의 인구 대비 감염 비율은 도쿄가 0.038%, 오사카가 0.02%, 미야기 0.004%로 감염 비율이 항체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아 무증상 감염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체가 체내에서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와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성질은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에 도쿄도 의사회의 스노다 토오루 부회장은 이번 검사는 상당히 정밀하고 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1%라는 결과는 인구와 현재 감염자 수 등으로 판단하면 타당한 결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백신이 완성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개개인의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검출을 조사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조짐을 파악하는 대학 연구팀이 바이러스 검출에 성공하였다고 16일 발표하였습니다. 토야마 현립대학의 연구팀이 바이러스 검출에 성공한 것은 토야마현 내 한 곳과 이시카와현 3곳 등 모두 4개의 하수처리장에서 4월 24일 이전에 채취한 하수이며 해당 하수를 농축하고 PCR 검사를 한 결과 27개의 샘플 중 7개에서 양성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카나자와 대학과 공동으로 올해 3월부터 처리가 이뤄지기 전에 하수를 일주일에 1회 정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 물안경 학회 특별팀이 전국 25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으로 검출에 성공한 것은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토야마 현립대학 하타 강사는 확실히 현 내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자 보고수가 증가하는 4월 7일에서 10일 전에도 검출되어 꽤 진척이 되고 있으며 피크에서 검출됐지만 제2파도 검출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카와이 안리 참의원 부부가 자민당을 탈당할 방침을 밝혔으며 17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로시마지검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카와이 전 장관이 부인의 당선을 위해 2천만 엔을 넘는 현금을 지방 의원들에게 돌리고 안리 의원 자신도 일부 현금을 나누어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회 폐회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의 매수 혐의로 카와이 부부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기국회 종료 후 카와이 전 장관 부부를 입건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방침인 가운데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앞서 당을 떠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6일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카와이 안리 의원의 참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 이상 보수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카와이 의원의 비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카와이 의원에 대해 연좌제 적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카와이 의원의 당선에 무효가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16일 밤 총리 관저를 떠나면서 기자단에게 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개별 사안이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 국회의원은 여당과 야당이든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카와이 카츠유키 의원이 아베 총리 보좌관 출신 및 측근이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베 정권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더 문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 부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서류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자살한 킨키 재무국 직원의 유족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한 데 대해서 아소타로 재무상은 16일 내각회의 후 회견에서 재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아소 씨는 재무성으로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였고 그 결과 관여된 직원은 엄정하게 처벌했다라고 말하며 재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문서 위조로 자살한 킨키 재무국의 아카기 토시오 씨의 부인은 15일 대리인을 통해 제3자 위원회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하는 약 35만 명의 서명을 내각감방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은 16일까지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금의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체계도 기존의 75조 엔에서 110조 엔 규모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코로다 총재는 회합 후의 기자회견에서 필요가 있으면 더 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는 현재 기업의 자금 사정 현상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민간금융기관의 활동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완화적으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 지원책에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필요가 있으면 주저없이 추가 완화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으며 자금 조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길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의 완화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유연하게 생각하겠다라고 밝히며 새로운 대책도 검토할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으로서 제1차 추경 예산에 포함되었지만 큰 위탁비의 비판이 높아져 공모를 일시 중단한 소비진작책 고투 캠페인 사업에 대해서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은 16일 오전에 내각회의 이후 회견에서 재검토 후에 위탁비 상한선이 총 3,095억엔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산업성이 일괄했던 사업을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 산분할한 것의 위탁비의 상한액 총액은 수정전과 변하지 않았으며 다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지야마 씨에 의하면 각 성의 위탁비는 관광을 지원하는 국토교통성이 2,294억엔, 음식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성이 469억엔, 경제산업성의 행사 지원이 281억엔, 상점가 지원이 51억엔으로 책정되어 기존 위탁비 상한선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카지야마 씨는 경비 삭감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각에 의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성 등은 열중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새로이 알려주는 열중증 경계 정보를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すでに熱中症のリスクは高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このアラートは環境省、気象庁が新たに提供する暑さへの気づきを呼びかけるための情報です。 열중증 경계 정보는 온도와 습도 등에서 산출한 더위 지수가 33도를 넘는 것이 예상된 경우 발령됩니다. 7월부터 도쿄나 카나가와 등 간토코 시내 1도 8현에서 선행 운용되며 전날 오후 5시경과 당일 오전 5시경에 도나 현 단위로 발표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환경성 등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자치단체 등에도 전해져서 야외 활동이나 불효불급한 외출을 피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지내도록 호소합니다. 2021년부터는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는 15일 열중증이 의심되어 이송된 사람만 73명에 이르고 2020년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16일 오후 1시 25분경 요코하마시 나카구의 요코하마항 부두에서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 아스카 2호의 옥상 갑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30여 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았고 해상보안부도 순시정을 투입해 불길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약 3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해상보안부 등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3월부터 운항을 중지하였습니다.
화재 당시 배 안에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153명이 선체 정비 중에 있었으며 자재 창고 주변에서 화재 직전까지 외벽의 용접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매년 겨울에 거대하게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를 내년에는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삿포로시나 삿포로관광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삿포로 눈축제 실행위원회는 16일 내년 1월에서 2월 삿포로 시내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당 축제는 기업의 스폰서 협력을 얻기 때문이며 대형 설상 제작은 중단하고 중소 설상을 중심으로 이벤트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열리는 눈축제는 예년 6월경 회의를 열고 이듬해 개최 날짜 등을 공표하였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형 설상의 제작을 위한 해외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며 조기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방향의 결정에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